자, 학생 여러분,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올해 마지막 모의고사였을 텐데, 바로 해설을 포함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고2 동아시아사입니다. 바로 1번부터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1번 문제로 나오는 거죠.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말이 좀 버벅거릴 것 같은데, 자, 일본 열도의 신석기 시대, 요것만 봐도 우리는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느낌이 팍 올 수 있겠죠? 바로 자, 거기에 뿅뿅 토기, 조몬 문화, 조몬 토기를 우리가 고르면 되겠다 하면 바로 3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은 뭐죠? 빗살무늬 토기, 한반도에서 발견된. 2번은 다 적어줄까요? 빗살. 2번은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죠. 홍산. 4번은 양사오. 5번은 자세히 보면 돼지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허무드 토기. 랴오허강, 황허강, 창장강, 양쯔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면은 가 승려가 활동한 시기에 동아시아 불교의 상황을 고르시오. 옳은 거. 승려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시기 동아시아. 이게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이렇게 어떤 내용의 그 시기에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을 묻는 문제인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우리가 배운 승려들이 많진 않잖아요. 그쵸? 이 그림은 일본에 도착했다는 것도 엄청난 힌트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일본을 이제 갔다는 얘기겠죠? 당의 승려라고 나오네요. 환영받는 모습이다. 견당사의 일행으로, 지금 중국은 당나라겠네요. 일본으로 건너간 이 사람은, 일단 여러분들이 감진이라는 승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아마 학습을 했을 겁니다. 감진.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쇼문 천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자, 감진하면 이제 교과서 같은데 이제 동상도 나오고 눈이 멀었다 가면서 막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텐데, 감진이 어떻게 같이 나오냐면 일본 기준으로 나라 시대,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중국엔 당나라, 요 시대에 이제 감진이 일본을 가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인데, 방금 말했지만 이 쇼무천왕도 함께 나오고, 그쵸? 그리고 이 도다이사라는 이 절에 이제 이 절에 착공식에 참석을 했다. 요런 게 다 감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 감진. 이 나라 시대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 특히 이 나라 시대 일본의 수도가 헤이조 쿄쿄쿄 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다른 문제 많이 풀 수 있고, 이 시기 동아시아 불교, 그 동아시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조금 이제 보자면,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였습니다. 통일신라. 중국은 당나라가 아주 한창 강할 때, 요 시기라는 거. 통일신라였으니까 발해도 있겠죠? 요 정도 동아시아 상황을 이제 본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보기를 보니까 바로 도다이사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답을 1번으로 이제 고르면 되겠다라는 거. 다른 보기도 볼게요. 자, 2번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흥왕 어느 나라 사람이죠? 신라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동아시아를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삼국시대의 신라나 그 이후 통일된 신라나 다 신라잖아요. 근데 이 1000년 정도 되는 역사다 보니까 그 통일 전과 통일 후를 좀 구분할 줄 알면 동아시아사 문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앞뒤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거 말씀도 드릴게요. 법흥왕은 이제 삼국시대 때 신라 왕이죠. 불교를 공인했고, 달마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모든 교과서에 있는 걸로 아니었던 걸로 봤는데, 달마 이름은 익숙하잖아요. 어디 짜장면집 같은 데도 붙어져 있고, 그 머리가 이렇게 없어진 스님이 있잖아요. 스님은 다 머리가 없긴 없는데, 이분이 남북조 시대에,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활약했던 스님으로서 그 선종, 명상이나 참선 이런 걸 강조해가지고 벽을 보고 몇 년 동안 벽만 보고 이제 수행하고 그런 선종의 이제 창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 선종, 이제 수행을 강조하는 그런 선종. 시대적으로는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되겠고요. 남북조 시대가 당나라보다 전입니까 후입니까? 하상조, 춘추, 전국, 진한, 삼국, 위진, 남북조, 수당, 그쵸? 그러니까 전이죠. 자, 시기적으로 나왔지 않고, 해자, 쇼트쿠 태자 막 나오네요. 해자는 이제 고구려 시대 사람이죠. 고구려.
그래서 쇼토쿠테자의 스승이 돼서 여러 가지 문화, 특히 불교 문화 같은 걸 잘 전달을 해줬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언급이 되는데, 그 쇼토쿠테자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일본에서 아스카 문화가 탄생한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함께 연관된 주제로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죠. 자, 아스카 시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다이카 개신 같은 걸 통해서 나라 시대로 이어지니까 시대적으로 그 이전이 되겠죠. 윈강 석굴 사원도 이제 사진을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 몸은 부처님인데 얼굴은 황제의 얼굴, 자기 자신의 얼굴, 즉 북조의 황제 얼굴을 띠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처와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높이려고 했던 남북조 시대, 아까 말했던 남북조 시대의 그 북쪽의 여러 황제, 북위를 비롯한 여러 황제들의 그 황제들이 이제 남긴 석굴 사원입니다. 남북조 시대겠죠. 답은 1번 바로 고를 수 있는데, 조금 그래도 가까운 시대 얘기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요거 좀 어려웠을 걸로 같습니다. 3점짜리 문제기도 하고 2번 문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3번 갈게요.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 자, 동아시아 문제가 이제 나온 지 이제 6년, 7년 돼가는데 문제 유형이 이제 많이 정형화됐고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황제를 묻죠. 황제 꼭 묻는 게, 앞장에서 묻는 거는 한무제 또는 진시황, 이렇게 둘 중에 거의 90% 이상 묻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황제의 명으로 대월지의 사신으로 파견된 장건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여기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한무제. 한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차근차근 볼까요? 사고 전설을 편찬하였다. 이거 청나라 건륭제에 대한 얘기죠. 분서갱유, 그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땅에 묻는, 자, 진시황제, 그렇죠? 고조선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가 바로 한무제의 업적이죠. 자, 수도를 카라쿠름에서 대도로 옮겼다. 대도가 지금의 베이징이고 카라쿠름이 바로 몽골의 민족들이 원래 주로 활동하던 그 지역쯤에 있던 이제 도시인데, 자, 이게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 칸 때 중국의 베이징, 대도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라는 거. 외구의 근거지인 스시마를 토벌했다. 스시마, 대마도를 토벌한, 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보기에 나왔네요. 동아시아사에서 보기 힘든 우리 킹 갓 제너럴 세종대왕님, 자, 나왔네요. 답은 3번. 좀만 더 TMI를 보태면 한무제 때 동서남북으로 영토가 다 넓어지잖아요. 동쪽으로 우리 민족이 역사, 고조선을 공격해서 멸망시켜서 한 사군을 만들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지역, 남비엣을 공격하여 이제 멸망시키고, 서쪽으로는 방금 요 얘기, 장건을 파견해서 대월지와 연합을 해서, 이게 왜 그랬냐? 바로 북쪽의 흉노와 대립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흉노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한나라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자료에 나타난 항해를 추진한 왕조에 대한 설명. 어떤 왕조인지를 묻는 거네요. 자, 이 우표는 정화라는 말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11월이면 느낌이 팍 와야 되겠는데, 뭐 이런 숫자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2019년에서 뭐 빼보면 어떻게 숫자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나오겠지만, 동아시아사 과목은 이따 끝날 때도 말하고 싶지만 년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좀 이제 양심이 없는 것 같고, 년도를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한 문제도. 흐름, 시대적 흐름과 앞뒤 순서, 전 관계 또는 다른 나라와 관계, 이런 걸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정화, 영락제, 어느 나라입니까? 명나라죠. 명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을 적절한 것은, 자, 그럼 각자 이제 명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의 보기도 나오겠네요. 대동법의 확산. 대동법은 우리 조선시대, 조선후기 때 광해군이 한 거죠. 다이카 게시는 일본. 왜? 야마토 정권. 자, 명나라 어느 나라예요? 중국의 왕조잖아요. 그쵸? 아니죠? 지정은제의 시행. 지정은제. 청나라 때 시작된 세금제도죠. 지정은제는 항상 헷갈리게 나오는 게 명나라에서 그 장거정의 계획으로 실시된 1조 편법. 그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4번 보면은 산킨 코타이 제도, 에도 막부. 그죠? 5번 무로마치 막부에서 감합을 발급한 이유. 자, 무로마에서가 아니라 에네요. 자, 요게 바로 정답이 명나라인데, 무로마치 막부와 명나라가 서로 무역을 허가하는 그 증명하는 그 문서라기보다는 이게
뭐 막대기이기도 하고 문서기도 한데 반을 쪼개진 그런 물건이에요. 그거를 감합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한쪽 이렇게 서로 하나씩 나눠 가져오면서 이 무역 우리는 허가를 받았다 이런 걸 증명하는 그런 증명서인데 그게 바로 명나라와 무로마치 무로마치 막부 간에 서로 주고받았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명나라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5번을 봐볼까요? 가 국가의 통치체제, 가 국가 어떤 국가인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원성왕. 한국사를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들은 원성왕을 들으면 우리 통일신라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독서 상품과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상품, 중품, 하품으로 상중하로 그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묻는 관리들에게 물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더 이제 잘 뽑았고 하는 그런 이제 제도였죠. 독서상품과. 국가는 통일신라를 보면 되겠는데 자 1번부터 보면 국학을 설립하였다. 요게 정답이 돼요. 통일신라. 그렇죠? 신문왕 때 유교를 가르치던 최고 교육기관 국학을 설립했죠.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기능입니다. 이관팔성제 운영하였다. 1번이죠. 1번. 자, 뭐 적어야 됩니까? 1번. 일본에서 아까 왜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일본이라고 합니까? 다이호 율령이라는 걸 반포하고 다이카 개신 그런 이제 개혁을 시작하고 나라 이름을 외에서 일본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반포하면서 일본이라고 이제 불러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알았죠? 자, 이관팔성제 정당성 아래에 좌사정 우사정 정당성 좌사정 우사정 발해에 대한 얘기네요. 정책을 심의하는 문하성을 설치하였다.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을 설치했던 거 바로 당나라. 그쵸? 고려에서는 중서문하성 이렇게 붙여서 불렀죠. 그래서 상서성과 이성육부 이런 제도였는데 당나라 때는 성이 3개였죠. 자, 삼공구경의 관료체제를 만든 거 진나라. 그 진나라는 황제가 실제로는 2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진시황제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그 이후에 진시황제, 삼공구경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번은 쉬운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넘겨봅시다. 이 문제를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미리 풀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 시기적으로는 좀 지금 모의고사 끝난 지 꽤 됐는데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거 또 알진 못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계속 해볼게요. 각 국가의 대외관계를 어떤 국가인지를 아까부터 어떤 황제, 어떤 인물, 어떤 국가 이런 걸 계속 묻고 있잖아요. 그쵸? 어떤 왕조. 이 어떤 국가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거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데 자, 뭐 모르는 한자와 뭐 지금 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겠네요. 처음. 물론 이제 교과서를 꼼꼼히 보면은 요런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여기도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서도호, 도호라는 말. 안서도호 4글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완전 처음 들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도호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안서잖아요. 안동 도호부도 알아요. 이 고구려에 당나라가 설치했던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구려 땅을 지들이 통치하려고. 그게 이게 뭐냐면 동쪽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반대로 안서도호 서쪽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부기관이겠죠. 도호까지만 쓰면 그걸 맡은 직책, 도호부 정부기관.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도호라는 글자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안북도 있고 안남도 있겠죠. 유명한 거 안남, 안남도호, 안남도호부. 바로 당나라 때 베트남 지역을 다스렸던 그 지역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이제 사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두부가 지은. 그리고 안서 도호부의 부도호였던 아까 말했지만 도호까지 말하면 직책이에요. 그 중에 도호보다 좀 아래였다는 얘기네요. 고선지가 정복했고 고선지도 등장을 하고요. 수도가 장안. 이 국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나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보기를 보면은 위구르의 일단은 이 도호부를 왜 설치했습니까? 당나라가 이제 영토를 매우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너무 먼 지역에 있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가 조금 이제 힘드니까 그 지역에 도호부라는 걸 설치해서 그 지역 이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도읍이라는 걸 설치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이제 좀 더 완벽히 알겠죠? 자, 위구르의 화번공주를 보냈다가 당나라네요. 당나라가 그 위쪽에 있던 위구르, 돌궐, 토번 이런 국가들에게 공주를 보냈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니네 쳐들어오지 마. 이민족 니네 쳐들어오지 마. 이런 화번공주, 문성공주, 의성공주 이런 표현 나오면 바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2번 조사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 거 우리 조선이죠? 개화기 때. 조선을 침략하여 군신관계, 조선을 침략한 나라 많지만 군신관계 얘기까지 나오는 거 청나라 병자호란 이유죠. 거란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전연의 맹약.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죠. 여기서 송나라가 거란에게 매년 세패를 바친다. 이걸 조건으로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전연의 맹약이죠. 비슷한 의미로 송나라가 나중에 금나라랑 맺는 거 추가적으로 정강의 변.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송나라와 금나라가 맺는 거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둡시다. 금으로 만든 인장, 도장이에요. 도장, 엄청 큰 도장을 왜 일본의 노국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하사하였다. 요거는 이 노국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꼼꼼히 보면 봤을 텐데 이게 바로 언제냐면 중국이래. 일본이 야마타이국이 있던 그 시기 있잖아요. 그때가 그 야요이 시대의 후반부에 여러 이제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수십 개의 이제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게 야마타이국, 히미코 여왕이 있었던 그 야마타이국이고 그런 여러 그 국가들 중에 노국이라는 왕이 있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거기 왕이 중국과 이제 그 연결이 돼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에게 이제 책봉을 받았다. 그걸 보여주는 이제 이 금으로 만든 도장이에요. 이게 바로 언제냐면 중국 기준으로는 후한, 한나라가 끝나고 신, 그리고 다시 후한, 한나라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외한테 주었던 도장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을 답을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보기를 선생님은 설명을 하지만 답을 고르는 거는 쉬울 거예요. 자, 7번도 갈게요. 7번 가인물에 대한 가인물에 대한 설명. 인물, 동아시아의 서양 문물을 전한 유럽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담샬, 벨테브레이, 애덤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끝날 때 말할게요. 그냥. 자, 명말기에 활약한 예수의 소속 선교사래요. 명나라 말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일본도 이제 전국 시대가 끝나고 에도 막부로 가면서 그 시기에 서양 세력들, 서양의 신앙로 개척하는 대항해 시대와 연결되면서 유럽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선교의 목적, 교류의 목적 여러 가지로 그 과정에서 왔던 이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수회라는 이 세계사를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배울 텐데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옵니다. 자, 황제의 신임을 얻으면서 전하고 자 여기 엄청 핵심 키워드가 있네요. 천주실일을 저술하였다. 천주가 뭘 것 같아요? 바로 맞습니다. 천주교와 관련된 겁니다. 천주교와 관련된 책을 저술하기도 했던 이 사람. 그리고 이런 책도 소개했다. 바로 엄청 부자인 느낌의 마테오 리치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이 한 거는 사실 여기 나와 있던 것보다는 교과서에 사진 자료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보기를 보면 바로 나오네요. 고려만국 전도를 제작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1번부터 알아보면 시언역을 이제 편찬한 거 이게 아담절입니다. 서양식 역법을 받아들여서 시언역이 만들어졌죠. 3번 사서오경 외훈을 간양한 거, 즉 일본에서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성리학자가 성리학을 일본어로 번역 그리고 좀 주석을 달았다 라고 우리가 성리학 부분에서 배우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조총을 처음으로 전달한 거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포르투갈에서 여러 상인들, 포르투갈과 일본의 전국시대에 교류했던 특히 이 조총을 받아들여서 많은 승리를 거뒀던 사람 오다 노부나가까지 연결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원명원의 서양식 건물을 설계하였다. 이 원명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청나라의 정원이에요. 가든 정원. 궁궐 안에 있는 베이징의 궁궐 안에 있는 가든인데 매우 동양식이 아니라 서양식이에요. 즉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식 건물도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요때 이제 활약했던 설계를 맡고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카스틸리오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도 있어도 이 사람도 교과서 부록 같은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낯설어도 답을 고르는 데는 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마치 우리 덕수궁 가면은 덕수궁이라는 궁궐 안에 그 궁전 안에 옆에 석조전 같은 서양식 건물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이제 정원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인구이동. 인구이동이라는 게 어떤 특정 교과서의 단원의 제목이기도 한데 자 읽어볼게요. 인구가 이제 동아시아에 서로 많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천하에 큰 난리가 났대요. 무슨 난리가 났을까? 강동만이 좀 강의 동쪽만이 조금 평안해였대요. 중원에서는 피란 가는 많은 백성들. 중원에서는 전쟁이 많은 이제 난리가 나서 피란을 많이 간대요. 남쪽으로 가서 창장강을 건넜다. 이 창장강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양쯔강입니다. 근데 요새는 교과서에 창장강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낭야왕 사마해. 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여러 문제 이 회차를 이제 풀어봤으면 요 표현이 낯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교과서엔 등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이 동진에서 황제로 즉위했다. 요런 이제 동진의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 동진이라는 국가 이름이 이제 좀 더 중요한 거죠. 자, 선생님 추가 설명을 좀 하자면 사마예 성이 사마시예요. 사마시 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사마. 자, 그 중국에서 삼국시대 위초고 삼국시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삼국시대의 혼란을 누가 통일합니까? 바로 위나라 신하였던 사마의의 자손인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세우면서 통일을 하잖아요. 그쵸? 그 후손이에요. 그 후손. 알겠죠? 그 후손, 그 친척 동생, 뭐 친척 후손들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근데 결론은 뭐야? 남쪽으로 갔고 동진의 황제로 즉위했대요. 이 동진이 이 사람이 도망가면서 새로운 동진이란 나라로 지금 새롭게 지금 탄생했다는 얘기인데 왜 내려갔냐? 지금 이 얘기네요. 지금 문제가 배경. 인구가 이렇게 왜 이동했냐? 사람들은 왜 동쪽, 남쪽으로 이동했냐라는 거죠. 바로 중국 북쪽 지역에 흉노, 선비, 갈, 저, 강이라는 5개의 오랑캐 5개의 북방 민족들이 막 혼란스럽게 이제 북쪽 지역을 만들고 중원 지역을 만들면서 5호 16국 16개의 나라가 존재했던 그 시대가 있잖아요. 이런 혼란을 피해서 한족들은 남쪽으로 약간 동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양쯔강, 창장강 근처로. 그러면서 나라를 다시 탄생시키는 게 동진. 그 전에 진나라보다 좀 동쪽이다 해서 동진. 그래서 이 원래의 진나라를 서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얘기. 바로 3번에 지금 찾아볼 수 있겠죠? 바로 답이 나왔으니까 딴 것도 뭐 살펴볼 필요 없겠죠? 살펴봅시다. 백강전투. 우리 삼국시대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거죠? 그 뭡니까? 당나라, 신라,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외연합군을 격파한 전투. 지금 우리나라 저기 금강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 통신사 일본에 파견하였다. 조선시대에. 자, 이 주제를 이건 주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시기도 완전 엉뚱하고 막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빠르게 갑시다. 부여족 일부가 졸본을 남았다. 고구려 건국과 관련된 얘기죠.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발해 건국하였다. 발해 건국에 대한 얘기죠. 자, 9번 볼게요. 9번. 가학문에 대한 설명. 자, 항상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이제 주제를 묻는 주제사. 가학문. 어떤 학문인지를 보면은 주자라는 글자가 바로 처음에 나오네요. 주자가 집대성한 이것을 우리가 뭐 받아들였다. 고려 말에 뭐 이런 얘기네요. 자, 성리학 바로 고르면 되겠죠. 성리학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기억, 수행을 통한 해탈, 윤회 사상을 내세웠다. 불교.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에 기여하였다. 에도 막부와 여러분들이 일본에서는 성리학이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리학이 이제 영향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에도 막부 때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이 사람이 성리학을 이제 받아들여서 요거에 맞춰서 뭐 충효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우리 에도 막부의 예법
이런 의식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도를 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교과서 성리학 파트에 언급이 됩니다. 아까 봤던 후지와라 세이카도 마찬가지고요. 주대 실시된 봉건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일단은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주나라 하상주 엄청 이제 중국 초기 역사인데 성리학이라는 자체가 어느 나라예요? 송나라 때잖아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아서 배경이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봉건제라는 것과도 큰 연관이 없고요. 알겠죠? 거경공리와 경물 취지가 바로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 되겠죠. 그 니은 리을이 답이 되는 겁니다. 10번도 봅시다. 밑줄 친 전쟁 어떤 전쟁인지 문제 유형은 지금 우리 4월 모의고사 때부터 똑같습니다. 항상 자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이라고 나온 거 아까는 이제 뭐 배경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영향이라고 나오면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찾으면 되겠죠. 자 정기원이 사료는 항상 어려워요 여러분들. 외적의 침입으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났대.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그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린 그 임진왜란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확신을 받기 위해서 아는 키워드를 찾아보면 선조, 우리나라 선조라는 말도 나오고요. 명나라도 나오고요. 중요한 또 키워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왔네요. 지금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명나라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너 왕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니네 이제 군사를 물려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이죠. 참고로 일성록이라는 것은 왕의 이제 일기랑 이제 왕의 이제 뭐 하루를 그 기록한 뭐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지금 영향을 찾는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옳지 않은 거. 명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임진왜란의 명나라가 많은 군대를 파병하면서 명나라도 흔들립니다. 그러는 틈을 타서 여진족이 매우 강성해져서 후금이라고 예전 금나라의 영광을 되찾자라고 하면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히미코. 자, 엉뚱하게 나왔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세기, 4세기 완전 일본의 초창기 야요이 시대 고 후반부에 생겼던 여러 국가들 그때 등장하는 그 국가죠. 아까 후한 얘기하면서 언급 한 번 더 했었죠. 일본의 도자기 제작 기술이 그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도자기 장인들이 넘어가서 일본 도자기 제작 기술에도 발달을 주었습니다. 조선의 전쟁터였잖아요. 국토가 황폐해졌다. 매우 일반적인 표현이죠. 답 3번 옳지 않은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11번 갈게요. 밑줄 친 전쟁. 또 전쟁을 묻는 문제네요. 이건 무슨 전쟁일까요? 귀국에서는 아편을 나왔네. 아편 전쟁. 그쵸? 임칙서라는 또 다른 이제 키워드가 되는 인물도 나왔네요. 영국도 나왔고요. 이 아편 때문에 이제 싸운 전쟁. 아편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보기들이 무슨 전쟁과 관련된 보기들이겠죠. 자, 1번 냉전체제에 완화되는 배경. 냉전체제,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그런 소리 없는 뭔가 차가운 그런 형태의 전쟁, 냉전체제의 완화되는 배경. 이거는 이런 문장은 사실은 닉슨 독트린 같은 걸 뽑아야 될 텐데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체제가 급격하게 이제 완화되고 실제로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수립하잖아요. 근데 전쟁과 연결을 해보자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닉슨 독트린이 베트남 전쟁 중에 발표되는 거거든요. 베트남 전쟁이랑 연결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닉슨 독트린 때 이 베트남 전쟁, 그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하는 것까지도 이제 후반에 이 흐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난징 조약이 체결되는 원인, 아편 전쟁의 결과 영국이 승리하였고 청나라와 난징 조약을 체결해서 드디어 개항이 되는 거죠. 한국을 열리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3번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타이완이 일본 땅이 됐네요. 이거 청일 전쟁. 일본이 승리하면서 타이완, 요동반도, 랴오동반도를 내놓으라고 하죠. 그때 타이완이 일본 땅이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일어났다. 이것도 청일전쟁이네요.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하나 더, 가보개혁도 다 같은 동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매우 복잡한 이제 일들이죠. 여기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 표현도 우리의 을사조약 같은 사건을 떠올리면 될 텐데 전쟁이랑 연결해보자면 굳이 러일 전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러일 전쟁 때도 일본이 승리하면서 한반도는 이제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확실히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을사조약까지 체결하게 되는 요 흐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12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소손령, 고려라는 시대가 나오네요. 일단 고려시대 얘기인가 봐요. 서희. 아, 고려시대에 서희가 나왔다는 거 보니까 거란의 침략. 자, 이거 한국사 문제인가요? 자, 그리고 몽골. 아, 몽골도 나오네요. 그리고 일본에 이르러 다자유 공격했는데 폭풍. 몽골 폭풍. 이게 뭡니까? 일단 몽골이 나왔고, 그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지금 그 일본 가마쿠라 막부를 공격하는 그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문제가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이제 묻는 건데, 일단 시대적으로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고려 시대 나오고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그 거란, 우리 고려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고려 시대 때 있었던 나라 요, 송, 금, 그리고 지금 몽골, 원 요렇게까지 보면 되고, 일본 가마쿠라 막부 요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이 당시 어떤 이제 시기였는지도 일단은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온인의 난이 발생하였다. 온인의 난이 언제 발생했죠? 바로 무로마치 막부가 끝나갈 때쯤에. 그러면서 전국시대, 센코쿠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쵸? 끝날 때. 시기가 지금 가마쿠라 막부인데 아니겠죠? 토목보의 편. 이 명나라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그 북로 남해가 이제 그런 북쪽의 오랑캐, 북쪽의 로랑캐들, 걔네들이 이제 성장하는 그 시기쯤에 일어난 사건이죠. 명나라네요. 지금 중국은 요송금원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너무나 뒷부분에 우리나라 개화기 때 있었던 장거정이 개혁을 추진하였다. 명나라 장거정이죠. 윤관이 동북구성. 우리나라 사람 나왔네요. 이게 왜 무슨 일이에요? 어디를 이제 공격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했죠? 바로 여진. 고려시대 때 이거 한국사 문제네요. 거란, 여진, 몽골 순서. 거여몽. 그 거여몽 이렇게. 여진에 대한 얘기. 요 실제로 여진이 나중에 금나라를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이거 한국사만 잘해도 풀 수가 있겠네요. 자, 13번 가왕조. 어떤 왕조인지를 봅시다. 오삼계라는 인물, 이자성이라는 인물, 베이징 함락됐다라는 얘기. 지금 이자성의 난이네요. 아니다. 이자성의 난을 쓰는 게 아니라 가왕조를 묻는 거니까 지금 이자성의 난 때문에 일어난 지금 명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그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오삼계가 사나이관을 열고, 자, 가의 군사를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가는 지금 청나라 얘기네요. 청나라 군대가 요때 이 만리장성 끝에 있는 문이에요. 문. 이걸 오삼계가 관리했는데 이걸 열어준 거야. 왜냐? 이자성의 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베이징이 함락돼서. 이때 청나라는 매우 이득하면서 매우 이득, 멍멍 이득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완전히 이자성의 난도 이제 진압을 하고 중국까지 청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명나라가 요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 가는 청나라가 되겠네요. 청나라에 대한 설명. 균전제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뭐 북위나 당나라 얘기를 보면 되겠죠? 자, 팔기제를 운영하였다. 8개의 깃발을 기준으로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나라를 좀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후금. 그리고 그 이후 이제 후금이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청나라로. 그리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혹시 후금, 이건 후금이지 청나라가 아니지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후금이 팔기제를 기반으로 강해지었고 그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잖아요. 팔기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휴고가 치안을 담당하였다. 휴고라는 명칭이 낯설 수도 있는데 이 뭐 특정 교과서에는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그 뭡니까? 저기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요때 그리고 이후 막부 때도 그 막부 시절에 지방에 파견됐던 세금을 걷고 치안을 담당했던 그런 직책이에요. 이렇게 치안 담당했단 말 써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지금 청나라 얘기하는 중입니다. 지금 남명관제, 북명관제, 요나라, 거란, 정복제, 다루가치, 몽골이죠. 자, 청나라는 2번 바로 답을 고르면 되겠고요. 14번도 봅시다. 밑줄 친 이 막부 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자, 항상 나오는 문제가 여기 나왔네요. 조닌 문화, 우키요에. 조닌 문화가 뭐예요? 이게 일본의 그 상공업자들을 일컫는 표현이잖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했던 문화, 조닌 문화. 이게 언제 막부예요? 에도 막부. 이게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이 에도 막부 시기, 조닌 문화 발달했던 이 시기에 동아시아 좀 어렵게 나오면 동아시아는 무슨, 이것도 알아둡시다. 조선
후기 문화가 서민 문화가 발달했던 거고, 여기 중국도 명나라 말기 또는 청나라 요 시기에 서민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라고 교과서 함께 서민 문화의 발달, 서민 의식의 성장 뭐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그때 막 다양한 그림, 다양한 책, 다양한 문화, 뭐 우리 판소리, 중국의 우키요에 가부키, 뭐 그 인형극, 우리나라 또 탈춤 이런 것도 다 연관되는 거. 여러분들이 자주 풀다 보면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을 뭘까요? 자, 호류사가 건립되었다. 자, 호류사가 건립된 거. 일본의 아스카 시대 때 불교가 발달했던 완전 시기가 그 전이죠. 홍루몽. 이게 소설이에요. 서민들이 읽는 소설이 막 쓰여지기 엄청 유행한 게 바로 요때. 명나라 말기 청나라, 이 에도막부 시기 동아시아 문화, 요 조선 후기, 바로 요 시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홍로몽뿐만이 아니죠. 뭐 삼국지 연일라던가 저기 뭐예요 유림외사 이런 책들이 쓰여져서 서민들에게 유행을 했던 시기. 답 2번 고르면 되겠고요. 대한탑이 축조되었다. 당나라 현장 스님과 관련된 거죠. 대월사기 편찬되었다. 대월사기 베트남의 이거 그러고 보니까 베트남 문제가 많이 없네요. 쩐왕조 때 자신들의 역사를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와 같이. 근데 왜 썼냐? 이때 몽골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항하면서 민족 의식을 성장시키면서 썼다라는 거. 시기적으로 지금 매우 맞지 않죠? 팔만대장경 이거 우리 고려시대네요. 이때도 중국은 원나라. 그쵸? 답 2번 고르면 되겠고요. 15번 볼게요. 밑줄 친 이 전쟁 시기. 어떤 또 전쟁이네요. 전쟁 묻는 문제만 벌써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난징 대학살 얘기가 나오네요. 난징 대학살. 루거우 차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 전쟁 초기. 루거우 차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이 전쟁이래요. 중일 전쟁 말하는 거네요. 중일 전쟁. 그쵸? 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 중일 전쟁이 뭡니까? 일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조작이라기보다는 이 사소한 사건을 이제 명분 삼아서 중국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던 그게 중일전쟁이고, 이때부터 이제 진짜 전쟁이 미쳐가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면서 그 이후 2차 대전에 아주 이제 큰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아주 큰 축으로 역할을 했고, 태평양 전쟁, 미국과도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전쟁에 미쳐가는 그 시기의 시작 중일 전쟁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우리도 열심히 맞서 싸우고 중국도 맞서 싸우고 여러 국가들이 맞서 싸웠죠. 이렇게 이 정도 알아두고 봅시다.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매우 개화기. 매우 그 전이죠. 중일 전쟁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일제시대겠죠. 자,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2번 보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군요. 자,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일본이 제국주의에 미치고 전쟁에 미쳐서 중국을 공격했던 여러 이제 전투나 뭐 전쟁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시기적으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얘기를 하자면, 상하이 사변, 줄여서 상해 사변이라고 쓸게요. 상하이 사변이라는 게 있고 만주 사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지금 말한 중일 전쟁. 요게 좀 흐름이 있습니다. 잘 볼게요. 자, 이 상하이 사변이 바로 내가 이 보기 2번을 설명하려고 말하는 건데, 한인애국단이 김구 선생님이 만든 윤봉길, 이봉창 의사가 소속된 단체잖아요. 그쵸?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 폭탄을 갖고 가서 일본 왕을, 천황을 죽이려고 폭탄을 던졌는데 실패하죠. 근데 그거를 중국 신문에서 안타깝다 이렇게 아쉬운 척을 해서 일본이 뭐 안타까워 하면서 니네 지금 우리 완전 지금 뭐 우리를 막 뭐 만만하게 보고 있네 하면서 공격을 해요. 본때를 보여줄까? 우리 힘세라고 우리의 힘을 보여줄게 하면서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는 게 바로 상하이 사변이에요. 상해 사변. 이때 일본이 여기서 승리를 거두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이 상하이를 떠나서 다른 충칭 지역, 이런 지역, 항저우로 먼저 갔다가 충칭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그거와 연관된 게 상해 사변인데, 그때 지금 한인애국단이 그 얘기는 상해 사변 전에 있었던 걸 지금 알 수 있는 흐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해 사변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이거 축하 파티를 하는 그 자리에 윤봉길 의사가 가서 폭탄을 던진 게 윤봉길 의사의 이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봉창, 윤봉길 요 사이에 있는 게 상해 사변. 한인애국단은 이미 이전부터 이제 조직이 됐다는 걸 말하겠죠. 한국사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국사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연도니까 제가 알려주긴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몰라도 이제 이렇게 흐름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두자면 1931년도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몰라도 되겠어요. 문제 푸는 용도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중국 엄청 약하구나 라고 만만하게 보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만주부터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뭐야 만주도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만주국까지 수립해버리고 이제 중국 본토를 공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루거우 차오 사건, 한자로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요 흐름, 상하이, 만주, 중일 요 흐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요 문제 2번이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화친에는 이제 일제시대가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반제국주의 반전을 주장했던 단체가 되겠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일제시대 이전이라고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된 것도 이와쿠라 도모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워오자라고 했던 단체인데 이게 언제입니까? 메이지 유신 직후에 일본이 완전한 개혁을 하면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을 하죠. 자, 제2차 국공합작. 여러분들이 이번 때문에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정답이 바로 보인다라는 거는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답을 고르기에는. 자, 국민당과 공산당이 왜 서로 생각이 다른 애들이 합작을 했습니까? 공공의 적이 생겼잖아요. 바로 일본.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을 무찌르는 게 우리의 우선 과제다. 우리가 잠시 생각의 차이를 접어두고 손을 잡자 하는 게 국공합작. 그게 바로 2차 국공합작이에요. 1차는 뭐냐? 거기서 공공의 적은 1차 때는 군벌을 이제 군벌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던 이제 군벌 세력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1차 국공합작이 있었고 2차 국공합작이 바로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답은 5번을 바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요게 2점짜리인데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답을 고르긴 쉬운데. 자, 아무튼 2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면도 없이도 흐름이 있어요. 자, 그렇게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흐름으로. 밑줄 친 이 정부, 천황이 참석했는데 정부 얘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뭘 읽고 개항 이후라는 시대적 흐름도 나오고 지방 하급무사들을 중심으로 존왕양이, 여기서 말한 천황을 존중, 높이고 양이 쫓아내다, 오랑캐를. 이게 뭡니까 지금? 그 전에 계속 다 읽어보고 막부를 쫓아내고 왕을 존중하고 막부도 쫓아내고 오랑캐들도 쫓아내자. 천황을 중심으로 수립된 이 정부. 이전에 에도 막부가 있었잖아요. 일본에. 근데 얘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서양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쇼군이 통치하는 막부의 이제 역사는 이제 다 막부의 이제 능력은 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오랑캐도 쫓아내자. 그러면서 에도 막부를 타도하는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 거.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사료네요. 메이지 유신. 즉 여기서 만들어진 정부, 메이지 정부가 되겠죠. 요 얘기입니다. 존왕량이라는 막부 타도 운동이라는 요 키워드들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어떤 막부를 타도한다고요? 에도 막부를 타도한다고요. 알겠죠? 자, 1번 광무개혁, 대한제국, 금릉기기국을 설립하였다. 요거는 청나라에서 양무운동 때 우리도 좀 약간 이제 그 군사 뭡니까? 군수 막 무기 이런 걸 좀 더 현대식으로 근대화 시켜보자 하면서 만든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 공장이라고 보면 돼요. 다이오 율령 반포한 건 훨씬 옛날이죠. 자, 특히 다이오 율령을 반포하면서 일본이 나라 시대로 가기도 하죠. TMI가 오늘도 여전히 많네요. 자, 이 메이지 유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천황을 중심으로 한 입헌 군주제가 이제 좀 더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3인 평등.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신분제가 철폐된다는 거예요. 이 메이지 정부 때. 그러면서 그 이후의 얘기지만 국회, 의회가 설립되기도 하고 남녀 차별이 법적으로는 폐지되는 그런 평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메이지 정부 때죠. 우리나라의 갑옷개혁 이런 거랑 또 비슷할 수도 있고요. 자, 물론 갑신정변이랑 더더욱 연결이 되는 갑신정변의 이제 모델이 됐던 게 메이지 유신이고요.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였다. 이게 청나라네요, 그렇죠? 청나라 진압한 건 이거 교과서에 누구라고 나오냐면 이홍장 같은 이제 한인 의용군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TMI로 말을 해줍니다. 그냥 청나라에 대한 얘기죠. 17번 갈게요.
17번. 어떤 도시인지를 찾는 거네요. 프랑스 조개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거야? 자, 프랑스 조개지에 거주한 한국인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자, 우리나라 땅이 아닌가 보네요. 프랑스 조개지고,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힌트가 나오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으며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독립신문이라는 이거 독립협회에서 편찬한 것도 독립신문이고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것도 독립신문이야. 그거 같은 이름이 같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거 그거네요. 중국에 임시정부가 있으면서 프랑스 조개지였던 지역. 상하이. 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영화 암살의 미라보 여관, 미라보 호텔이 있었어. 하정우와 전지현이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상하이입니다. 알겠죠? 상하이에 대한 얘기네요. 공행이 설치되었다. 중국 광저우입니다. 공행에서만 무역을 하기로 이제 했었죠. 대지마가 조성되었다. 초승달 모양의 서양 네덜란드인들과 말을 하면서 쓰니까 무역했던 나가사키에 이제 설치됐던 거. 경인선이 부설되었다. 서울과 인천, 우리나라 경사대학당이 설립되었다. 이게 바로 중국에서 교육제도가 근대화되면서 중국의 국자감이라고 하는 전통적 학교가 경사대학당으로 근대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어디냐면 베이징이, 북경 할 때 경자예요. 베이징. 영국 상인에 의해 신문이 발행되었다. 프랑스 조개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많았고요.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조개도 상하이라는 도시 근처에 있기도 했고, 이때 신문이 이제 영국식으로, 유럽식으로, 서양식으로 발행되었고, 이때 좀 더 TMI 보태면 발행되는 신문의 이름 신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 5번이 되겠고요. 신보뿐만 아니라 상하이 신보 이런 것도 발간이 되는데 영국 상인에 의해서 발행된 거 신보.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8년 동안 서로 적이되어서 베트남 문제가 나왔네요. 베트남 민주공화국 측 대표들은 휴전 협정에 조인했다. 전쟁이 끝났음을 잠시 정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정지. 전쟁에 주무되었던 베트남에서 싸웠던 무슨 전쟁이 잠깐 중단됐네요. 북위 17도 선 근방에서 나뉘어졌대요. 뭡니까? 1차 인도 차이나 전쟁. 자, 이렇게 한 문제 단독 문제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밑에 문제, 그리고 밑에 문제 이 사이 묻는 거니까 요런 게 이제 약속된 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종료를 알리는, 이렇게 이것까지 알아두면 좋겠네요. 제네바 회담. 그렇죠? 제네바 회담까지 알아둡시다. 베트남 휴전, 여기 또 휴전했어? 파리에서 했대. 이번엔 국제회의센터. 미국, 베트남 공화국, 베트남 민주공화국,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혁명 정부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협정. 엄청 다 여러 국가들이에요? 자, 잘 봐. 미국도 참여했대요. 베트남 공화국. 여러분들 배웠으면 좀 가정하고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이거 미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만들었던 자본주의 국가 아니야. 그쵸? 베트남 민주공화국. 이 아까 나온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에요. 호찌민이 일본이 가면서 바로 이제 만들었던 그 베트남 민주공화국.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혁명정부. 이거 뭐야? 바로 베트콩이라고 불리는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에서 조직했던 단체.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트남 전쟁. 어떤 교과서에서는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훨씬 더 일반적 표현, 베트남 전쟁, 월남전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지금 휴전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요 1차 인도차이나 전쟁, 베트남 전쟁 사이에 있었던 사실 보면은, 자, 통킹만 사건이 일어나였다.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통킹만 사건이 요 사이에 있잖아. 통킹만 사건 때문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나 사료는 베트남 전쟁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통킹만 사건은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알겠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한 자기 잠수함이 베트남 민주공화국 사회주의를 믿고 있는 북쪽에 있는 애들한테 공격당했다라는 걸 명분 삼아서 쳐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1번 답 고르면 되겠고, 조선이용대가 창설되었다. 좀 엉뚱한 게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헷갈렸어요. 혹시 한국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시기가 언제지? 이것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요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은 거죠. 요런 베트남에서 독립하는 요 전쟁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지면서입니다. 일본이 물러나게 되면서 원자폭탄 2방 맞고 항복하게 되면서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제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종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만세하면서 베트남이 만세하면서 국가를 수립했는데 프랑스가 안 가니까 프랑스랑 전쟁한 거. 그게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잖아요. 그쵸? 이 2차 대전이 끝났음을 여러분도 시기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조선 이용대가 창설된 거 1차 시대잖아요. 그쵸? 2차 대전 전이죠. 1차 시대잖아. 카이로 선언 발표된 거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발표돼서 2차 대전의 그 뒤처리, 전후 처리를 준비하게 됐죠.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된 거. 어려운 문제 많네요. 자, 미일 안보 조약, 미일 안전 보장 조약. 자, 미국과 일본이 서로 친해지게 되는 요 계기, 이게 요참에 그냥 알아둡시다. 이것도 연도를 알기보다는 이렇게 사건을 말해줄게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일어난과 동시에 체결되는데 이게 또 6.25 전쟁 중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6.25 전쟁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이것도 연도를 말해서 내가 좀 민망하긴 한데, 요렇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이참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하고, 이 베트남 전쟁은, 이 1차 인도차이나 전쟁도 6.25 전쟁 이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끝나는 요 시기는 바로 6.25 전쟁보다 후입니다. 이때 제네바 회담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끌어올게요. 6.25 전쟁 끝나면서 6.25 전쟁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가 결정돼요. 포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게다가 여기 말했던 북27도선을 근처로 분할한다 라는 것도 결정되는 거예요. 즉 이것도 6.25 전쟁, 이건 6.25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의 문제고, 요 가 사료는 그 이후의 문제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가나 이전에 6.25 전쟁이 있었다고요. 가나 이전에 미일 안보 조약이 있었다고요. 가나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었다고요. 알겠죠? 5번 중화인민국이 수립된 거,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것도 다 일본이 끝나고, 일본이 물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중국 내에서 이제 싸워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거기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수립되고, 우리 6.25 전쟁이랑 또 연결이 되네요. 6.25 전쟁 때 군대 보내준 게 중국이잖아. 6.25 전쟁 이전 얘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나보다 이전이란 얘기죠.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배터리를 갈고 왔습니다. 다음 문제에 가면은 19번, 다음 선언이 발표됐대요. 선언. 임시대총통 취임선언서. 임시대총통이란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나오네요. 순원이라고. 이 임시대총통, 중국이 임시대총통, 이전에는 청나라, 황제가 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대통령 같은 거예요. 대통령. 임시 대총통이란 직책이 생기고 중국이 공화국이 됩니다. 공화제를 채택하는 거예요. 여기 초대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는 게 순원이고, 그 이후에 순원이 이 대총통자를 누구한테 주죠? 위안스카이에게 주죠. 뭐 그거와 관련된 거. 이게 발표된 배경. 1번부터 보면은, 자, 신해혁명이 일어났다. 이게 정답이네요. 신해혁명을 계기로 중국이 공화제 국가, 청나라가 요 이후에 이제 바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만주 지방을 장악하고 가짜 정부 만주국을 수립하죠. 오사운동이 전개되었다. 시대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후죠. 오사운동이 전개되었다. 3.1운동을 보고 중국에서도 일본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죠. 뭐 배경이 된 거 이것도 관련이 없고요.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이거 우리 일제 시대 때, 그쵸?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답이 너무 1번이라 지금.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아까 얘기도 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번. 20번. 마지막 문제. 지도엔 일절친 이 조약. 이 조약은 또 동아시아사에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자, 일본이 차지한 랴오둥 반도, 랴오둥, 이 지도 이해됩니까? 여기에 랴오둥 반도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랴오둥 반도예요. 오케이. 자, 여기를 일본이 차지했대. 그리고,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청해 랴오둥 반도를 다시 반환했대. 일본이 지금 이 중국 땅을 차지했는데 다시 반환했네? 아쉽겠네? 그쵸? 삼국 간섭. 러시아가 좀 밉겠네. 삼국이 밉겠네. 그쵸? 요런 상황. 이거 무슨 얘기와 관련된 겁니까? 청일 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둥 반도를, 그리고 타이완을 일본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 국가들이 이거 일본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게다가 러시아도 이 랴오둥반도를 탐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국이 이제 이 사건에 간섭을 해가지고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는 그 얘기와 관련된 거네요. 이 조약은 뭐야 그러면? 이 조약은 랴오둥반도를 가져가게 된 조약이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연표에서 찾아보면은 청일전쟁 끝나고니까 다가 되겠네요. 답 3번. 여기서 좀 더 TMI를 보태면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반납을 했잖아. 그러면서 러시아 두고 보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힘을 모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그 복수에 성공을 해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런 흐름까지 나오는 게 바로 20번이 되겠고, 자 이렇게 우리 20번 문제까지 알아봤는데 쭉 보니까 아까 요 승려 2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 쭉 보면은 이거 바로 지금 쭉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 자 쭉 보면은 별로 문제가 자 15번 요것도 좀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15번 아까 한인애국단 나온 거. 자 요것도 좀 어려웠을 수 있고요. 상하이 사변, 만주 사변, 중요전쟁. 또는 그 문제 지금 합해서 5점 정도 어려웠고, 메이지 유신, 상하이 18번은 답은 또 나오잖아요. 쉽게. 그쵸? 18번 요 문제. 이거 세 문제 정도 좀 꼼꼼히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자, 세 문제. 지금 실제로도 제가 이제 등급 컷은 여러 사이트에서 보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나올 것 같네요.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였었고, 지금 막 44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보단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이 마지막 고2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조금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동아시아사를 선택해서 막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더 해주자면, 원래 이런 거는 지금 이 문제 풀 때 얘기를 안 해주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해주면, 여기다 적을까? 자, 첫 번째, 문제를 풀다가 내가 못 들어본 게 보기에 있어요. 사료는 못 들어본 거 엄청 많아요. 사료는 어려워요. 거기에서 키워드를 찾는 게 포인트고, 보기에서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 꼼꼼히 봤는데. 그럼 그건 다 정답이 아닐 확률이 못 들어본 보기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답이 아닐 확률, 오답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요거를 정말 나는 100%라고 말을 하고 싶긴 한데 100%는 없으니까 세상에. 이게 왜 그러냐면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여러 권이다 보니까 표현과 서술을, 그리고 좀 더 강조하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주제는 똑같아도. 그런 거에서 좀 더 다른 이제 개념, 용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정답으로 나오면 그 교과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이지 않은, 즉 내가 열심히 봤는데도 못 들어본 말이 있어. 그런 건 공통적이지 않은 용어잖아요. 그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2번. 자, 공부를 할 때 주제 또는 국가 간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주제사, 관계사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십시오. 알겠죠? 교과서, 이건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 교과서에 단원 제목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무슨 문제, 인구 이동 문제 이런 거, 인구 이동, 그 인구 이동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 때문에 5호 16국 때문에 인구가 이동했다, 전쟁 때문에 인구가 이동했다,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 주제, 성리학, 불교, 냉전, 이런 것들 주제에 맞춰보세요. 세 번째는 시기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특정 어떤 시기에, 글씨를 너무 못 써요. 진짜 미안합니다. 특정 시기에 옆에 나라들, 동아시아 다른 각국은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 연표가 있어야, 연표를 통해서 연습을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돼요. 교과서 맨 뒷장을 넘겨가서 연표를 본다던가 이런 거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이 동시에 같은 동시대에 어느 나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묶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한다거나, 자,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선생님이 독자적으로 만든 이런 칼라 프린트가 있어요. 같은 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같은 시대, 아까 뭐 나왔죠? 감진이 있던 시대 밑에 보니까 보여요? 감진이 있던 시대, 도다이사, 쇼무천왕 다 나와 있어요. 요렇게 파악하는 연습. 그림자가 지구는구나. 자, 요렇게 파악하는 연습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림자가 어떻게 앉는 거야? 자, 알았죠? 자,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것도 여러분들이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면 보내주도록, PDF 파일을 보내주도록 할 건데, 자, 현대사까지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으로 일단 동아시아 내년에 공부하더라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방금 말해준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